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중학교 1학년 사회 문진아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약속해요 보면서 먼저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수업 환경 만들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학교에서처럼 수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 반드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팅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우리 채팅 매너 잘 지켜주시고요. 채팅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셔야 여러분들이 뭐 채팅으로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선생님이 적절한 답도 해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자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캡처해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공존과 갈등 단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네, 세계의 여러 지역들은 다양한 문화가 오래전부터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요. 오늘날에는 세계화를 통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위스, 캐나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봤었는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만 얘기를 해보자면 싱가포르는 뭐 종교 그리고 언어가 공존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여러 문화가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은 주로 종교라든지 언어적인 문화 요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종교나 언어는 지역이나 집단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 요소로 이 단순히 하나의 문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언어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예 사고 방식의 차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 갈등은 특히나 영토나 뭐 자원, 국제 하천, 뭐 교통로 이런 이 단순히 하나의 문화 요소가 아니라 여기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뭐 카슈미르, 카탈루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뭐 벨기에 이런 지역들 사례를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개의 공용어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것도 법적.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노력은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였어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인 다문화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문화 단원이 끝났고 이번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자연재해 발생 지역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자연재해 단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배울 내용은요. 자연재해의 주요 발생 지역과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자연재해가 어떤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지, 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렇게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재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재해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자연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현상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재해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그러니까 화산활동, 지진, 지진해일 이런 것들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예요. 자, 그리고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재해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날씨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날씨는 하루, 뭐 기후는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후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뭐 여기 쓰지 않았지만 뭐 폭설, 뭐 폭우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또 폭염, 요즘 또 폭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기후적인 요인의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우선은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자연재해가 왜 발생하는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지역적인 특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연재해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가 잘 대비를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전 세계 자연재해별 발생 횟수와 비중을 살펴보자면 홍수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홍수고요. 그 다음에 뭐 폭풍, 뭐 지진, 불볕더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지진은 또 지진이 발생하는데 바닷가 주변에서 발생을 할 경우 또는 바다 속에서,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건 또 지진 해일이라는 또 다른 자연재해로 연결되게 돼요.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는 넓은 지역에서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 그 주요 발생하는 지역과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적 요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화산활동과 지진인데요. 자, 화산활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화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형 단원 배울 때도 화산 지형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화산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가 지각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표면 위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인 거죠. 자, 이 화산 활동이 우선은 대표적인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곳에서 또 같이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뭐냐면 지진이에요. 자,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전달되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여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좀 심각했었죠. 이때 선생님이 좀 잘 기억이 나는 게 이 포항의 지진이 수능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 해에 수능 감독을 가려고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선생님들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네, 지진 안내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와서 혹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산활동과 지진이라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산활동과 지진은 어떤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느냐? 주로 지각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이 지각판 내용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지표면, 지각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1년에 한 2, 3cm? 좀 많으면 몇 센티미터 정도 천천히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판의 경계 부분,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판이 부딪히면서, 네, 맞아요. 판과 판이 퍽퍽하고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연결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알프스부터 히말라야까지 연결하는 이 곳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불러요. 책에 따라서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조산대랑 지진대는 무슨 차이냐면, 조산대는 뭐냐면 산을 조성한다라는 뜻이고요. 지진대는 말 그대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산대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진이 발생하니까 지진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초록색 색깔점이 지진이고 빨간색 세모가 화산인데, 이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지금 이 안데스 산맥부터 아메리카 서부, 일본을 지나서 뉴질랜드까지 연결되는 이곳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환은 무슨 말이냐면 고리 환자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고리처럼 둥그렇게 둘러싼 조산대인데, 그래서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불의 고리는 그러니까 불을 뿜는 고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곳에서 정말 많은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산 활동과 지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일본이죠. 자, 일본도 굉장히 많은 지진, 화산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지금 일본이 여기에 있죠? 지금 일본은 거의 뒤덮여서 보이지 않는 정도예요. 자, 이쯤에 일본이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지나는 그런 대표적인 또 국가죠. 일본과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도,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또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하나 더 살펴보면 지진 해일인데요. 해일이라는 건 뭐냐면 큰 파도가 육지로 밀려오는 것을 해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뭐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바다 밑의 진동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육지 쪽으로 밀려오게 돼요. 그걸 지진 해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쓰나미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이 쓰나미는 일본어로 지진 해일을 일컫는 말인데요.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일본어인 쓰나미가 국제적 용어처럼 많이 통용이 되는 거죠. 자, 지진 해일의 이 그림을 보면요, 사진을 보면요, 이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지진 해일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이 나무 높이까지 정말 높은 거의 2, 3m 넘는 파도가, 높은 파도가 지금 해안가에 주택을 덮쳐서 이 마을이 초토화된 이때의 모습인데요. 이 지진 해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우선은 지진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바닷가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큰 조산대 두 개를 봤었는데, 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육지에 있잖아요. 근데 환태평양 조산대는 바닷가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이 바닷가 주변의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지진 활동이 그리고 화산 활동이 빈번한데, 게다가 바다까지 같이 있으니까 태평양 일대에서 주로 지진 해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진 해일,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사례가 일본의 지진 해일,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의 그때 몇 년 전에 지진 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었죠. 네,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게 홍수예요. 홍수는 물이 넓게 넘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쳐서 잠기는 것을 홍수라고 하는데요. 자, 홍수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곳, 그리고 해발 고도가 낮은 강의 하류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 강 이름들은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절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강 하류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계절풍이나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수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나라도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지금 뭐 홍수 겪어봐서 너무 싫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자연재해만 있느냐? 반대로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바로 가뭄이죠. 자, 가뭄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가뭄이라고 해요. 자, 이 가뭄의 특징은 이 한두 번 비가 안 내린다고, 그냥 며칠 비 안 내렸다고 가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을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뭄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넓은 범위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가뭄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기후적으로 우리 건조기후 배웠잖아요. 기후 단원할 때 건조기후 배웠었는데 이 건조기후 중에서도 뭐 사막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스텝기후 지역 이런 건조기후 지역에서 가뭄 문제가 심각할 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수분 공급이 어려운 내륙 지역에서 가뭄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이거는 지금 사막화 진행과 관련된 사막화 진행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사막화라는 현상에서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열대저기압이라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열대저기압이라는 단어보다는 태풍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자, 태풍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고요. 자, 열대저기압이 무엇이냐? 열대저기압이라는 거는 열대 지역의 해상,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 있죠? 자, 저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계속 가해져서 바닷물이 계속 데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열대 지역의 따뜻한 바다 위에서 공기가 계속 데워지다 보면 거기에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이 저기압이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이동 경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남쪽,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 중위도로 이동을 하는 그런 그런 저기압을 열대저기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열대저기압이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 열대저기압의 특징은 이동 경로 예측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철만 되면 우리 항상 태풍 경로가 어떻다라는 게 뉴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태풍 경로가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오늘 예측한 거, 내일 예측한 거 조금씩 변화할 거예요. 왜냐면 이동 경로 예측이 그 주변의 대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요. 그리고 이 같은 열대 저기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측한 자료, 일본에서 예측한 자료, 미국에서 예측한 자료 조금씩 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 보고 우리나라 기상청 일 못하네? 이게 아니고요. 이 열대저기압은 워낙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그런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열대저기압은 어떤 곳에서 발생을 하느냐? 이 발생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북태평양 서부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풍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겠죠. 자, 태풍은 말 그대로 한자로 클 태자에 바람 풍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분다. 그리고 그 바람에 비까지 같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인도양이나 아라비아해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이나 다 같은 열대저기압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느냐? 자, 지형적 요인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우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 아까 판의 경계에서 지형적인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판의 경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포항의 지진 사례를 보여줬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많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2017년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 1년 전인 2016년에도 경주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느냐.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 변화가 뚜렷하죠.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다르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봄에는 가뭄 문제가 심각하고요. 여름에는 홍수나 태풍, 그 다음에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폭염. 네, 올해도 굉장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대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름에 너무 덥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네, 마스크는 아무리 더워도 네,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자연재해가 폭설과 한파죠. 한파는 매우 추운 거. 네, 이런 자연재해들이 봄, 여름, 겨울 이렇게 계절적인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태풍이에요. 태풍 피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78%나 해당되는데 이게 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가 교과서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마다 이게 들어있는 교과서도 있고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는데 이게 자료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폭우나 홍수가 따로 나눠져 있으면 이 태풍의 이 퍼센트가 작아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져온 이 2018년 재해연보에서의 자료는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다뤘기 때문에 태풍의 퍼센트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피해와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피해를 우리가 입기도 했었고 그래서 익숙한 그런 자연재해겠죠. 그 다음에 많은 거는 대설, 그 다음에 지진, 풍랑은 이제 파도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풍, 이런 피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자연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그 다음에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는데요. 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화산활동, 지진 해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화산활동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분출하는 현상, 지진은 말 그대로 땅이 진동을 일으킨다.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다라는 거고요. 이 화산활동과 지진은 주로 지각판의 경계 부근. 그러니까 이 지각판의 경계 부분에 화산의 95%가 분포해요. 그래서 지각판의 경계 부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다 밑에서 이런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해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진 해일은 화산 폭발과 지진이 빈번한 곳 중에서도 바닷가 근처여야 되니까 태평양 일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이렇게 세 개만 이번 시간에 다뤄봤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홍수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넘치는 거, 물이 흘러서 넘쳐서 잠기는 현상을 홍수라고 했고요. 이 홍수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 그래서 계절풍과 열대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해발 고도가 낮은 큰 강 하류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서 발생하는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있는 반면에 또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뭄도 있어요. 자, 이 가뭄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마르고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했고 이 가뭄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건조기후 지역과 그 주변 그리고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내륙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태풍이라는 말로 익숙한 열대저기압이 있었는데 이 열대저기압이라는 거는 열대지역의 해상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동반하는 저기압이라고 했고요. 이 열대저기압은 지역에 따라서 북태평양 서부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리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과 아라비아해에서는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같이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5개 중에서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와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섞여 있습니다. 자, 가뭄, 지진, 홍수, 화산활동, 열대저기압 이 5개 중에서
지형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어떤 것일까요? 자, 두 가지 있어요. 네, 최희영 친구, 네, 지진 맞고요. 하나는 뭐죠? 네, 이주진 친구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까지 두 가지요. 네, 지진과 화산 활동 이 두 가지가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였고요. 나머지 가뭄, 홍수, 열대 저기압은 네, 기후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OX 퀴즈인데요. 자,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지대는 홍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헬지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대요. 자, 여기는 홍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네, 맞아요. 이주진 친구, 최희영 친구,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네, 쭉쭉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X겠죠? 자, 사막 주변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겠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게 아니라 건조해서 그런 가뭄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게 될 사막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사헬지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환태평양 조산대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불의 고리라고 불린다. 자,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불의 고리라고 불린다. 네, 맞아요. 네, 이주진 친구, 정공직 친구, 최희영 친구, 네, 쭉쭉 대답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죠.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굉장히 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한다연 친구, 네, 민혁진 친구, 네, 이준서 친구까지 계속 다 잘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배운 내용 점검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의 과제는요, 두 가지예요. 자,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또는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뉴스가 항상 보도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사례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뭐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나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세계의 뉴스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찾아볼 때 이 지역에서 왜 자주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룬 뉴스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자연재해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금요일 시간표 안내 먼저 할게요. 다음 날, 내일은 영어, 수학, 체육 이렇게 1, 2, 3교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오늘이 마지막 생방송 수업이었죠. 네, 사회 수업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여러분들, 네, 벌써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아쉬워요. 선생님도, 네, 아쉽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등교해서도 각 학교에서 열심히 사회 수업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해서 수업 시간에 만약에 그 선생님과 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됐을 때, 네, 여러분들, 나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 나 잘 기억나.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대답을 해주면 더 선생님이 기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밖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얼굴을 알잖아요. 네,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해주면 선생님이 더 기쁘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녹화 방송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교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네, 학교의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